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천 화재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요. 저희가 TV에서 보던 그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본 건물은 생각보다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층이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정말 유리창만 깼어도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뛰어내려도 젊은 분이었으면 간단한 찰과상 정도 입을 정도의 높이여서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아픔이 또 안타까움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청장님 다시 한번 왜 그때 2층을 진입을 안 하셨습니까? 먼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저희들이 구조 성패를 떠나서 지휘관의 판단과 현장에 대한 상황 대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대응에 대한 아니 그런데 의원님 네. 잠깐 아쉬움이 남는데 네. 실제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은 그러니까 현장에 그때 그 상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진입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진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LPG? LPG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 차량이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LPG 가스통이요. 제가 가보니까 건물과 가깝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최악의 상태, 화재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나 그쪽에서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화재가 났을 때 LPG 가스통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나, 우리 전문가인 소방관분들이 볼 때는 이미 이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긴다는 장치도 있고, 또 우리 유가족 지인이 2번이나 가서 가스밸브를 직접 잠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LPG 가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2층 진입했어야죠.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 당시 상황이 네. 53분에 신고가 됐고 16시에 도착할 당시에는 주차장에 15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네. 밖에 한 대가 있었고요. 총 15대의 차량에서 나쁜 매연이라든지 농연은 저희들이 미국 방화협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가 LPG 가스통 얘기만 그 판단은 그러니까 적절한 판단이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15대의 열기와 그런 거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LP를 방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년도 광주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지금도 믿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의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의 판단을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럼 두 번째 또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돼가지고 2층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백드로프트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도 조금 우려했다. 진입을 좀 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린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재난 현장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네. 실제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도 거기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시 54분 최초 신고를 받고 이제 도착한 것 시간 4시예요. 13명이 도착했고 진압요원은 4명. 나머지 9분은 진압요원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나서 계속 소방관과 소방차들이 계속 이제 왔는데요. 네. 우리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진입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위치 확보가 안 됐다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 8명이나 9명의 소방관들이 있었을 때 미리 도착해서 현장 분위기를 전달을 지휘부에 안 하나요? 지금 상황에 도착하면요.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을 전달하고요. 또는 지휘권 이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휘권 인양해서 그걸 다 받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했단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휘권 이양 문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의 재난 지휘관이 도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휘권이 이양되는 거로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휘권이 화재 현장에서 지휘권 체계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서장님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소방서장이 얘기했던 대로 16시 16분경에 이렇게 이양을 한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대가 도착해서 제천 소방청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북 소방본부장까지 지휘권을 이제 그 인수한 거죠. 네, 중앙본부장한테 이권 된 네. 것은 그 16시 50분경에 네. 소방본부에 도착되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 이양이 된 것을 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그 충북 소방본부장 이후에 광역단체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도지사가? 네, 맞습니다. 그때 도지사 계셨나요? 도지사님 오셨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네.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도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권한이 있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 지금 저희들 소방 업무는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업무를 따르고요. 네. 지휘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님. 네. 그 우리가 소방관 부족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직접 우리 충북 소방관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 뭐 장비 부족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소방청에 대한 지역별 인원 TO를 확충해 줬죠. 그러니까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방관 TO를 어느 정도 이 확충해서 전달하셨죠. 그러니까 금년에 채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준 정원을 채우는 권한은 지자체한테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소방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급성을 직접적인 이렇게 이번 것처럼 큰 사고를 당하면 모르거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충원의 시급성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 재원으로 이분들이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충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꾸 지방과 이 대도시와의 소방력 격차를 점점 크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좀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하셔서 모든 이런 것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니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각별님 말씀. 네. 그 소방청장님, 그 네. 현장 치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일 판단이 우선시해야 될 것이 우선적인 것이 인명구조 아니에요? 네, 인명구조 LPG 폭발 그것도 물론 대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인명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느 그 건물 안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그것부터 빨리 파악해서 뭐 불을 끄고 달고 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늦은 데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지고 몇 명이나 구조하고 시간적이 없어서 불이 나서 진압을 못해서 또 희생했더라면 좀 뭐 아쉬운 대로 괜찮은데 전혀 그게 손을 못 쓰고 2층에서 했던 것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뭐 LPG 뭐 폭발 그거 뭐 겁이 나서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차량을 어떻게 하고 떠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비상구든지 뭐 아까 보고에 저 연기가 안 나는 화재가 안 났던 뒤에 유리창도 있다는데 뛰어 들어가고 하고 2층에 빨리 사람이 2층에 만나 몇 층이 만나 어디 있나 하고 그것을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현장 지휘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좀 문제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좀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몇 명이라든지 2층에 뛰어 들어가고 소방관 한 명이라도 뛰어 들어서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구조하고 그런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머지 피해가 입혀도 좀 덜 억울하고 할 건데 전혀 그대로 손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좀 뭐 우왕좌왕은 하지 않았겠지만도 대처 수술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컸다는 데서 유가족들이 울분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천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가상의 어떤 뭐 화재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이런 게 당황해가지고 판단이 흐르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인명이 피해가 되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자유한국당 강숙고 의원님. 예, 강숙고 의원입니다. 예,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 참 애도와 또 위로를 표하면서 우리 억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제천 그 충북 소방본부장 그리고 제천 소방서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방송 카메라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제천 소방서장은 2016년 1월에 부임했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장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그 건물에 한번 그 실태 점검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 2015년도에 그 의정부 건물 화재 시에 그 소식 들었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네, 내용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 내용이? 대충 얘기해봐요. 그때 의정부 화재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피로티 그 건물에 그 필로티는 무슨 필로티라? 이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드라이비트로 사망한 사건. 그 내용 몰라요? 네, 막 저기 그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소방서장이 돼가지고 이런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지금과 같이 그 필로티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토바이 그쪽에 해서 그때 그 지금과 같이 외부 필로티 외부 외장재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드라이비트 연소된 건물로서 예, 일순간에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제천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소방서장. 13만 6천 명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드라이비트로 만들어진 이런 유사한 건물이 몇 채나 있어요?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 크게 좀 얘기해요. 크게 안 들린다. 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3개 정도 있는 네?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세 군데나 있는데 이런 건물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수십 개나 되면은 바빠서 못 간다 하는데 이런 건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서장이 직무 태만이라 이거. 소방청장 이거 해고예요. 해고. 그렇잖아 이게. 2015년도에 의정부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본인이 소방서장에 취임하면은 이런 유사한 건물이 어디에 산재가 돼 있고 또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소방 현장을 방문을 하면은 무허가 건물에 소방 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소방서장의 그 임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본적인 임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휘관들이 대체로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아무리 소방청장이 지시를 하고 해도 현장 일선 지휘관의 정신 상태가 저 모양이니까 이게 모든 초등 단계에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저런 분들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현장 지휘관이 현장을 똑바로 지휘하고 관리를 해줘야만이 소방청장이 좋은 정책을 또 바꾸고 해갖고 내려가면은 거기에 따라주는 게 현장 지휘관이 옳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저렇게 허리멍텅한 사람을 현장 지휘관에 내놓으니까 이런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청장께서는 전국의 소방서장들, 현장 지휘관들 자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일선 소방 관사장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2017년도 1월 18일, 2016년도 10월 31일 제천소방서의 특별조사 시에 이런 부분도 이게 불법 아까 그 경찰청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법 위반 8층 테라스 9층 옥탑방 무단 증축 이런 부분도 소방 현장 실사를 가면은 이게 무단 증축을 했는지 소방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다 내용이 나온다고. 이런 부분을 특별 실사를 했는데도 이게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거는 수박 핥기식의 그런 업무 태반을 저질렀다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 건축업자한테 말이야 그냥 봐주기식의 그 어떤 소방 점검을 한 꼴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족 측에서 이제 내가 질타는 그만하고 유족 측에서 그 여자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20명 생존하였을 거로 추정되는 16시 20분까지 이게 소방관들이 그 2층 진입 요청과 하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못한 이유 소방서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화재의 초기부터 시작된 사항이지만 그 LPG 탱크 폭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방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1층에 그 차량 화재 내부에 있는 15대의 차량이 됐습니다. 그 설명 들을 나이 시간이 다 간다. 그 나중에 그 자료로 한번 저거 하고요. 이게 화재 당시에 구조대원들이 뭐 몇 명분이 출동을 안 했다는데 그 당시에 다른 대원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예? 구조대원 4명이 그날 당방 근무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모두 고드름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 이러는데 맞아요? 네, 그 직전에 그 신백동 직전에 신백동에 고드름 제거 작업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소방청장, 네. 아까 보고할 때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예, 그 구조대가 고드름 제거 나갔다 현장에서 16시 01분에 출동을 받고 16시 0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행자부 장관님도 나중에 내가 제도 개선 얘기를 할 거지만은 허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이 보고하는 거 전부 이거 수박 그달시키식 보고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님. 네, 다시 한번 이번 제천 화재로 그 목숨을 잃으신 29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네. 잠깐 아쉬움이 남는데 네. 실제로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은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그때 그 상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진입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진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LPG? 그 LPG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 차량이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LPG 가스통이요. 그 제가 가보니까 건물과 그 가깝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최악의 상태, 화재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나 그쪽에서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화재가 났을 때 LPG 가스통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나 우리 전문가인 소방관분들이 볼 때는 이미 이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긴다는 장치도 있고 또 우리 유가족 지인이 2번이나 가서 가스밸브를 직접 잠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LPG 가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2층 진입했어야죠. 그런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 당시 상황이 네. 53분에 신고가 됐고 16시에 도착할 당시에는 그 주차장에 15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네. 밖에 한 대가 있었고요. 총 15대의 차량에서 그 나쁜 그 매연이라든지 농연은 저희들이 그 미국 방화협회에서 그 분석한 결과 계속 소방관과 소방차들이 계속 이제 왔는데요. 네. 우리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진입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위치 확보가 안 됐다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 8명이나 9명의 소방관들이 있었을 때 미리 도착해서 현장 분위기를 전달을 지휘부에 안 하나요? 지금 상황에 도착하면요. 네.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을 그 전달하고요. 네. 또는 지휘권 이양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휘권 인양해서 그걸 다 받았는데 그게 우왕좌왕했단 아까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지휘권 이양 문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재난 지휘관이 도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휘권이 그 이양되는 걸로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휘권이 화재 현장에서 지휘권 체계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서장님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 소방서장이 얘기했던 대로 16시 16분경에 이렇게 네. 이양을 한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대가 도착해서 제천 소방청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북 소방본부장까지 지휘권을 이제 그 인수한 거죠. 네, 중앙본부장한테 이권 된 네. 것은 그 16시 50분경에 네. 소방본부에 도착되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 이양이 된 것을 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그 충북 소방본부장 이후에
광역 단체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도지사가? 네, 맞습니다. 그때 도지사 계셨나요? 도지사님 오셨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네.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도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권한이 있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도 소방 업무는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업무를 따르고요. 네. 지휘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님. 네. 그 우리가 소방관 부족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직접 우리 충북 소방관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 뭐 장비 부족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소방청에 대한 지역별 인원 TO를 확충해 줬죠. 그러니까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방관 TO를 어느 정도 이 확충해서 전달하셨죠. 그러니까 금년에 채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준 정원을 채우는 권한은 지자체한테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고하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공고안을 수용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소방 공무원 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천 화재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요. 저희가 TV에서 보던 그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본 건물은 생각보다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층이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정말 유리창만 깼어도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뛰어내려도 젊은 분이었으면 간단한 찰과상 정도 입을 정도의 높이여서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아픔이 또 안타까움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청장님 다시 한번 왜 그때 2층을 진입을 안 했습니까? 먼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저희들이 구조 성패를 떠나서 지휘관의 판단과 현장에 대한 상황 대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대응에 대한 그런데 여기 왔다면 자동차 한 아니 대가 같이 LPG 가스통 얘기만 예를 그 들어- 판단은 그러니까 적절한 예,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15대의 열기와 그런 거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LP를 방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년도 광주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지금도 믿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의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의 판단을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럼 두 번째 또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돼가지고 2층을 진입하려고 했는데 백드로프트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도 조금 우려했다. 진입을 좀 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네. 실제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린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네. 재난 현장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네. 실제로 현장 지휘관의 네. 판단도 네. 거기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시 54분 최초 신고를 받고 이제 도착한 것 시간 4시예요. 13명이 도착했고 진압요원은 4명. 나머지 9분은 진압요원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나서